A형 답안 파일에서 작업합니다. 문제 1-1번은 데이터 가져오기와 편집을 수행하는 작업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시사항 1번을 보면 자전거 대여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에 테이블을 가져와서 편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제공하니까 엑셀 통합 문서를 이용해서 가져오기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홈에 엑셀 통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준비해 놓은 예제 폴더에 문제 1 폴더에서 자전거 대여 현황 엑셀 파일 선택해서 열기 단추 클릭. 탐색창이 표시가 되면 가져올 대상의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여소 현황과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을 선택해서 체크 표시해주고 데이터 편집을 위해서 데이터 변환 단추를 클릭합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리고 왼쪽 쿼리 창을 보면 대여소 현황과 자전거 대여 이력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전거 대여 이력을 보면 테이블 이름 왼쪽에 물음표 아이콘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벽하게 수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에 다시 시도 단추를 클릭하거나 혹은 홈 탭에 있는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홈에 미리 보기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대여일이나 대여소 번호 혹은 대여 건수와 같은 대여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음 내용은 대여소 번호 필드에 210에 해당되는 값은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 선택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소 번호 필드에 필터 단추를 클릭합니다. 목록 중에 210의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이게 삭제하는 작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10은 체크 표시 해제하고 확인 단추 클릭. 다음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을 변경할 때는 메뉴 변환에 데이터 형식 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필드 이름 왼쪽에 있는 데이터 형식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형식을 변경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아이콘을 이용을 할게요. 자, 대여 건수 필드 선택해서 데이터 형식 아이콘 클릭. 그래서 정수로 변경. 그리고 이용 시간도 다시 데이터 형식 아이콘 클릭해서 정수로 변경합니다. 이용 거리 필드 선택해서 데이터 형식은 10진수로 변경합니다. 다음 문제 1-2번의 지시사항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소 현황 테이블에 자치구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을 하고 왼쪽 외부로 조인 종류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홈 탭에 결합에 쿼리 병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아래와 살표를 클릭해 보면 쿼리 병합과 새 항목으로 병합 두 가지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현재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할 때는 쿼리 병합을 사용하고 새로운 테이블로 쿼리를 추가할 때는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쿼리 병합을 선택합니다. 병합 대화 상자에서는 자전거 대여 이력이 첫 번째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져요. 자, 두 번째 테이블은 대여소 현황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 목록 선택해서 대여소 현황 선택. 그래서 두 테이블에서 매칭할 필드는 자, 첫 번째 테이블은 대여소 번호이고 두 번째 테이블은 대여소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두 필드를 선택해서 서로 매칭되는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데 자, 조인 종류 있죠. 조인 종류에서는 왼쪽 외부, 내부 혹은 오른쪽 엔티와 같은 목록을 제공을 하는데 지시사항은 왼쪽 외부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왼쪽 외부는 첫 번째 모두, 두 번째 일치하는 행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전거 대여 이력에서는 전체 레코드를 표시하고 그리고 대여소 현황에서는 일치하는 자치구만 표시해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 종류는 기본으로 왼쪽 외부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병합된 결과는 대여소 현황이라고 하는 필드로 제공이 되어지고 이 대여소 현황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칭에 함축돼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작업은 이 중에 필요한 필드만 확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장 단추를 클릭을 해보면 대여소 현황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드가 이렇게 목록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필드 대상으로 확장이나 집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확장을 할 거고, 이 중에 자치구 필드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열 선택을 체크 표시 해제한 뒤에 자치구만 체크 표시를 합니다. 추가된 필드 이름은 자치구로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이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대여소 현황점 자치구 이와 같이 필드 이름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치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해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체크 표시 해제하고 확인 단추 클릭. 자, 그럼 이와 같이 대여소 번호에 따른 자치구 정보를 추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대여소 현황 테이블은 로드 사용을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로드 사용을 해제하면 파워 BI 데스크탑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쿼리 창에 대여소 현황 테이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그리고 로드 사용은 체크 표시 해제합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작업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이제 홈에 닫기 및 적용을 클릭합니다. 닫기 및 적용이 끝나면 오른쪽 데이터 창에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이 추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시사항을 보면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필드 서식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기 형식 아이콘 중에 테이블 뷰 단추를 클릭을 하고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지시 내용은 대여일 필드에 연, 월, 일의 숏데이트 형식을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여일 필드의 데이터를 보면 연, 월, 일의 한글 요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게 되면 날짜 필드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자세한 날짜 형식이 적용되어져 있어요. 이를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라는 거죠. 자, 대여일 필드를 클릭하면 열도구 탭에서 데이터 형식은 날짜이고 적용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식의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해서 자, 다양한 날짜 형식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지시사항에 있는 목록은 별표가 있는 연, 월, 일의 숏데이트 형식이죠.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연, 월, 일의 숏데이트 형식으로 변경. 그래서 이와 같이 대여일은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자, 그리고 다음은 대여 건수 필드에 정수로 지정하고 천 단위에서 쉼표로 구분되도록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여 건수 필드 선택해서 자, 서식은 정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쉼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2-1번에 디멘전 데이트라는 날짜 테이블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추가할 때는 테이블 도구에 새 테이블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 테이블 클릭. 자, 테이블 이름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테이블 이름은 디멘전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세부 내용을 보면 디멘전 데이트에는 필드로 데이트와 연도, 월 필드를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데이트라는 필드는 칼렌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트 필드는 시작일로 22년 1월 1일 그리고 종료일로 22년 3월 30일을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칼렌더 함수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칼렌더 함수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인수를 사용을 하는데, 자,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일이고 엔드 데이트는 종료일이죠. 그래서 시작일, 종료일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 월, 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 월, 일을 직접 입력해서 날짜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022,01,01이라고 해서 시작일을 입력을 하고, 자, 데이트에 괄호 닫고 컴마, 그리고 엔드 데이트도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22년 3월 31일로 종료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에 괄호 닫고 칼렌더에 괄호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디멘전 데이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그 테이블에는 데이트라는 필드가 이렇게 기본으로 추가가 되어집니다. 데이트의 필터 단추를 클릭해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속되는 날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트 필드를 기준으로 연도와 월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도는 year, 월은 month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이걸 새 열로 추가할 때는 add column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add columns부터 기재합니다. 수직 입력줄에 칼렌더 함수 앞부분을 클릭해서 add columns 함수를 입력을 해보면 이 함수는 인수로 테이블과 첫 번째 이름, 첫 번째 식,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테이블은 현재 칼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의 인수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한번 클릭해서 컴마 누르고 두 번째 인수, 첫 번째 이름을 지정하래요. 자, 필드 구성이 데이트, 연도, 월 필드를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칼렌더를 통해서 데이트라는 필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럼 이제 연도와 월이라는 필드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줄바꿈에서 사용할게요. Shift 엔터를 한번 눌러서 탭키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머리글은 연도, 월 이렇게 지정하고 year, month로 계산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열머리글은 겹다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겹다운표 안에 연도라고 입력하고 컴마 요 계산식으로 yea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날짜 필드를 지정해야 되는데 날짜 필드는 자, 칼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트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지정할 때는 대괄호만 입력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 입력해서 데이트 필드 선택. 자, 괄호 닫고 컴마 그리고 세 번째 필드는 월이죠. 그래서 겹다운표 안에 월이라고 입력하고 컴마 다시 월을 추가해야 되는 계산식이죠. month라는 함수를 입력해서 대괄호 입력해서 데이트 필드 지정. 그래서 month에 괄호 닫고 그리고 add columns에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이와 같이 디멘전 데이트 테이블에 자, 칼렌더를 이용해서 데이트 필드 추가되고 그리고 연도와 월이라는 필드가 추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시사항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칼렌더의 데이트 함수로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사용을 했는데 날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min이나 max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작일, 종료일을 구성을 할 수 있고 혹은 first date나 last date를 이용을 해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짜 테이블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고 계시면 유용할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날짜 테이블의 데이트 필드에는 연, 월, 일의 숏데이트 형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필드에서 열도구의 서식 목록을 클릭해서 연, 월, 일의 숏데이트 형식으로 적용합니다. 다음 2-2번의 지시사항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과 디멘전 데이트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델 보기로 이동합니다. 자, 모든 테이블의 레이아웃에 보면 자,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이동을 할게요. 이와 같이 문제 2번, 3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관계 설정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관계 설정은 따로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저희는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만 관계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멘전 데이트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테이블을 끌어다가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테이블의 위치와 화면 크기를 좀 살짝만 조정을 하고 관계 설정할 필드는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일 필드와 디멘전 데이트의 데이트라는 필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대여일 필드를 데이트 필드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이렇게 필드를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놓으면 되고 자, 그러면 연결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결선 한번 클릭해서
필드가 올바르게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속성 창에서 자, 카디널리티가 다대 1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차 필터 방향이 싱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지시사항에서는 크로스 필터 방향이 단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자, 크로스 필터 방향이 교차 필터 방향이고, 그리고 단일은 싱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칭은 동일한 거고, 자, 또는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관계 편집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의 대여 1과 디멘전 데이트의 데이트가 서로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자, 관계 편집창에서는 카디널리티가 다대 1의 관계로, 그리고 크로스 필터 방향이 단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활성으로 만들기가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사용 가능한 관계이겠죠. 그래서 지시사항에는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사용 가능한 관계로 처리를 하려면 항상 이 옵션은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확인됐다면 그대로 취소 단추 클릭합니다. 이제 2-3번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측정값 추가를 위해서 테이블 뷰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죠. 자, 왼쪽 보기 형식에서 테이블 뷰로 이동.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측정값은 총 대여 건수로 현재 테이블에 있는 대여 건수 필드의 합계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측정값을 추가할 때는 테이블 도구에 새 측정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서 새 측정값 클릭. 자, 측정값 이름부터 작성할게요. 자, 이름은 총 대여 건수로 입력을 하고, 자, 이퀄 뒤에서 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대여 건수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썸 함수 입력해서, 자,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자, 대여 건수라는 필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있는 대여 건수라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수식을 작성할 때, 자, 필드는 대괄호로 묶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있는 대여 건수 필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 대여 건수에는 서식을 정수로 지정하고 천 단위에서 쉼표로 구분하도록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서식은 이미 정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쉼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제 다음 측정값은 일평균 대여 건수라는 측정값을 작성을 하는데, 총 대여 건수를 전체 일수로 나누기해서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count rows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일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디멘전 데이트 테이블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속되는 날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전체 행수를 전체 일수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count row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새 측정값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현재 측정값이 선택이 되어져 있다면 측정 도구라고 하는 탭이 표시가 되고, 이 탭에도 새 측정값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도구에서 새 측정값을 클릭해도 되고, 혹은 이전에 만든 총 대여 건수 측정값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라면 측정 도구라는 탭에서도 새 측정값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측정 도구에서 바로 새 측정값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측정값 선택. 자, 측정값 이름은 일평균 대여 건수로 입력하는데, 자, 측정값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값은 공백 포함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퀄 뒤에서, 자, 이미 만들어진 총 대여 건수를 가져다가 전체 일수로 나눠야 되겠죠. 이미 작성된 측정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는 우선 작은 따옴표를 입력해서 측정값 목록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자전거 대여 이력에 있는 총 대여 건수 혹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측정값들이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자, 측정값을 호출을 할 때는 대괄호만 입력해도 돼요. 그럼 현재 보고서에 있는 측정값 종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대괄호만 입력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목록 중에서 총 대여 건수 선택, 요 나누기 입력하고,
count rows라는 함수를 선택을 하면 이 함수는 인수로 테이블만 지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dimension date라는 테이블에 전체 레코드 개수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dimension date 선택해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총 대역 건수 측정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을 dimension date의 전체 일수로 나눠서 일평균 대역 건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작성된 계산식에는 서식은 정수 그리고 천 단위에서 쉼표로 구분하도록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은 현재 일반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서식은 정수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쉼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